그럼 윤상조 위원님 짧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5분요? 네, 5분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럼 5분 이내에 5분을 드릴 테니까 가급적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또 세금 탈루, 위장 전입, 향응특대 의혹 등 정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해명하겠다, 청문회 때 이렇게 해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해서 의혹 해소에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료 유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아파트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LH 아파트를 지금 우면동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모친께서 2011년 12월 달에 2억 46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여기 자금 출처, 이 부분 자료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6년 5월 6억 4천만 원, 시세차익 4억 4천만 원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6억 4천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 또 아들이나 또 손자에게 정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친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정여세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2년도에 부친께서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신천동에 진주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81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89년 2월 달에 최수선이라는 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아들인 후보자가 92년도에 그 아파트를 다시 재매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장 간접 정력 아닌가, 이 부분에 굉장히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재주평본이라든가 자산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정유세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본인이 78년 4월 달에 관악구 신림동 233-11번지에 최수정씨의 동원인으로 들어가서 무려 6년간 동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최수정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6년 동안 살은 같이 동거한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참, 저희가 이 상황에서 뭘 더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안식년을 간 게 있습니다. 간 게 있는데 3번을 갔는데 기간만 보내줬어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 이렇게 자료를 기재를 안 했습니다. 우린 요청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배우자 말고는 다 재산 등록 고지 거부 또는 사생활 보호란 이유로 해서 모든 자료 제출을 거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이 진행될 수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자가 빨리 요구했던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고,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청문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용주 의원님 먼저 발언 시청해 드리고, 다음에 야당 의원들만 하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당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에 임하는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저희 본 청문위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본 인사청문회가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원활하고 정상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언론이나 신문 지상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공직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것, 특히 모친, 장남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 입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보다는 저희 인사청문위원이 그 자료를 접하고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는 것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에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어떤 연유에 있어든지 법무부 장관이나 후보자나 법무부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아들에 대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들이 지금 전세 자금을 3억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답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장남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6개월 사이에 3억이라는 전세 자금을 얻었다면은 그 출처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증여세 납부,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탈세와도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탈세라는 것은 범법의 행위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출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모친이 국고와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을 해서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주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아니면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모친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 열람 내역서나 등기권리증, 매입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지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정치자금 후원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같은 자료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답변 내용대로 가족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후보자 본인이 정치 후원금을 누구에게 냈는지, 얼마를 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것을 제출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것은 공직 후보자, 특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정파적 편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에 하나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공직 후보자 법무부의 태도에 비춰본다면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청문회를 계속 해야 하는 게 타당한 것인지 저뿐만 아니라 저희 국민의당으로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 제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다면 한다면 그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의원님께서도 윤상죽 의원님에 이어서 부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질타를 함과 동시에 과연 이 청문회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야당 윤상직 의원님과 이영주 의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청문회 때마다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그 자료 제출을 놓고 아무래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도덕성과 함께 전문성 그리고 적합성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꼽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개혁 과제가 검찰개혁인 상황에서 저희가 장관 후보자로부터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정견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문제,
수사권 조정 문제, 그리고 법무 행정의 개혁 문제 등 국민들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충분히 물어볼 수도 있고 또 그때 다시 자료 제출을 왜 안 하는지 수긍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주 의원님께서 어느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냈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후보자한테 물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료 제출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하겠지만 일단 청문회는 진행을 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큰 이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좀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정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진태 의원님. 예,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까봐 엊그저께 법사위를 열어서 어제까지 자료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자료가 오지 않으면 그냥 이런 형식적인 청문회 하는 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 과연 자료 어제까지 얼마나 받았습니까? 제가 추가로 요청했던 거 한 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만 오늘 그냥 하루만 어떻게 대충 때우면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자세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제도적인 이 미비점을 그 사이를 뚫고 청문회를 해도 의견이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그냥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마당에 지금 자료 좀 안 보낸 거 가지고 일단 그냥 해보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들게 이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 자, 자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이 정권이 바뀐 게 실감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이 앞에 앉아 계신 우리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 항상 박근혜 정부에서 왜 자료를 안 내냐 그렇게 얘기하더니 왜 이번엔 똑같은 기준 잣대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예? 다른 때보다 자료 지금 후보자가 많이 냈습니까? 예, 이를테면요. 후보자의 아들이 어디에서 전세 얼마짜리에 살고 있느냐 우리 모릅니다. 얘기를 안 해주니까요. 계약서를 안 되니까요. 응봉동에 무슨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3억이다? 인터넷에서 시세 보고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 뿐이에요. 3억인지 5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료를 안 내니까. 그러면 아들이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 사니까 그 아버지가 후보자 되는데 애한테 폐를 끼치기가 싫다? 사생활 프라이버시다? 아니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죠. 공직자가 직계 좀비속의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아직 공직자가 아닙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청했는데 그걸 내기가 싫으면 거기에 합당한 사유를 대야 되는데 합당한 사유도 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냥 우리가 심심해서 아들까지 망신을 주려고 얼마짜리 전세에 사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작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 동네 아파트 전세 시세가 최소한 3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번 거는 불과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1년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 아이가 그 돈을 3억을 마련할 수가 있겠느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심각한 의구심을 갖는단 말입니다. 왜 보통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그거 하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증여세 내가면서 신고해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이런 사법 행정의 최고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서 나오신 분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된다. 아이가 그 전세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고 그 자금 출처는 어떻고 이거를 소상하게 밝히지 못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한다?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종전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 때는 아들의 전세자금, 현황, 출처 상세하게 다 자료를 냈습니다. 이번만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탈세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 부동산 투기와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방했던 그 5대 공직자의 원칙에 2가지나 지금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전세 계약서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청문회를 그냥 하겠다.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상태로는 청문회를 진행해도 의미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원들이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기까지 청문회를 무기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백혜령 의원님이 먼저 신청하셨기 때문에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야당 의원님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선배 법사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법사위의 경우에는 국회가 파행을 빚을 때도 서로 논의하고 토의해서 꼭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정신이 지금 오늘 청문회에서도 구현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 요구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청문위원으로서 그건 당연한 권리고 국민들을 대표해서 후보자는 또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을 지금 요구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의혹들 자체를 이렇게 자료 제출 요구할 때 구체적인 사례 어떤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자료 제출을 얘기를 하시면서 실제로는 LA 아파트와 관련해서 뭐 증여세가 문제된다는 등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야말로 의혹일 뿐인 것을 실제로는 사실로 확정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료 제출 이런 거 요구해달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저희가 여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동안 정책 질의, 정책 청문회를 주장하신 것 아니셨습니까? 저희도 그런 청문회 원합니다. 지금 후보자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는 큰 국민적인 과제를 앞두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로 법무부 수장이 그동안 너무나 공석 상태였습니다. 빠른 청문을 통해서 국민들의 검찰 개혁의 열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지금 청문회 자료 제출 현황을 그동안 보면 국무위원 그 법무부 장관 권재진 후보자의 경우에는 73%만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박상기 후보자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또 앞으로도 제출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79.4% 제출됐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자료는 제출됐다고 보입니다. 백혜령 의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신환 의원님. 예, 오신환 의원님. 가지고 있는지 또 아들이나 또 손자에게 정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모친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증여세와 분명히 관련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2년도에 부친께서 아파트를 구입을 합니다. 신천동에 진주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81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89년 2월 달에 최수선이라는 분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면서 아들인 후보자가 92년도에 그 아파트를 다시 재매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위장 간접 정리가 아닌가, 이 부분에 굉장히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된 재주평분이라든가 자산 아파트 매매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은 이것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습니다. 그다음 또 본인이 78년 4월 달에 관악구 신림동 233-11번지에 최수정씨의 동거인으로 들어가서 무려 6년간 동견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최수정이라는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6년 동안 살은 그 같이 동거한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도 참 저희가 이 상황에서 뭘 더 우리가 검증을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지금 안식년을 간 게 있습니다. 간 게 있는데 3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기간만 보내줬어요. 어느 대학을 갔는지 이렇게 자료를 기재를 안 했습니다. 우린 요청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배우자 말고는 다 재산 등록 고지 거부 또는 사생활 보호란 이유로 해서 모든 자료 제출을 거의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인사청문이 진행될 수 있는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본인과 관련해서 제기되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우리가 이 청문회에서 정말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후보자가 빨리 요구했던 그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고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은 사실상 청문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이영주 의원님 먼저 발언 시청해 드리고 다음에 야당 의원들만 하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여당 의원님 금태섭 의원님 순서로 하겠습니다. 이영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청문회 임하는 법무부의 태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저희 본 청문위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본 인사청문회가 적절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제출해 주셔야지만이 국민들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원활하고 정상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현재 언론이나 신문 지상 등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공직후보자 본인에 대한 것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것 특히 모친, 장남 등에 대한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진상이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공직후보자 입을 통하여 확인되는 것보다는 저희 인사청문위원이 그 자료를 접하고 확인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주는 것이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후에 법무부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어떤 연유에 있어든지 법무부 장관이나 후보자나 법무부에서는 일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 아들에 대한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 아들이 지금 전세 자금을 3억 원 정도에 살고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답변해 오셨습니다. 하지만은 장남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6개월 사이에 3억이라는 전세 자금을 얻었다면은 그 출처에 대해서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증여세 납부 이와 관련한 증여세 납부 내역이 없기 때문에 탈세와도 연관된 문제인 것입니다. 탈세라는 것은 범법의 의미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출을 해야지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후보자의 모친이 국고와 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을 해서 특별 공급되는 아파트를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국민적으로 주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의문을 갖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냐 아니면 그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 모친이 실제 거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입세 열람 내역서나 등기권리증, 매입 계약서 등을 확인해야지만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합당한 것인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직 후보자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정치자금 후원금에 대한 내역입니다. 통상적으로 여러 장관 후보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 당시 이와 같은 자료들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답변. 그럼 윤상조 위원님 짧게 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5분요? 네, 5분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그럼 5분 이내에 5분을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또 세금 탈루, 위장 전입, 향응특대 의혹 등 정말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런 사실이 없다. 해명하겠다. 청문회 때 이렇게 해서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와 관련해서 의혹 해소에 필요한 그런 핵심적인 최소한의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는 끝까지 자료 유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아파트를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하세요. LH 아파트를 지금 우면동에 있는 보금자리 주택이 되겠습니다. 모친께서 2011년 12월 달에 2억 460만 원을 주고 이렇게 분양을 받았습니다. 이게 자금 출처 이 부분 자료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16년 5월 6억 4천만 원 시세차익 4억 4천만 원을 남기고 팔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6억 4천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했는지 예를 들면 본인의